안녕하세요. 현재까지 테스트넷에서 테스트 지갑으로 여러 트랜잭션을 처리해 보았습니다. 특히 제 채널 다른 동영상에서는 서로 공유키를 주고받으면서 랜덤의 파이코인을 주고받는 자리도 마련했었고요. 또 많은 분들이 테스트넷에 직접 접속하여서 본인의 거래 내역을 확인해 보는 기회도 많이 가졌었는데요. 지금까지의 리뷰를 종합해 보자면 전부 정확하게 테스트넷에 기입이 되었고 처리 속도가 생각보다 빨랐다. 보통 3, 4초 안에 모든 거래가 이루어진 것 같았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고, 저 또한 테스트를 하면서 딜레이가 생겼다거나 장부에 오류가 생기는 경우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저처럼 호기심이 많은 사람은 모든 인터넷을 돌아다니면서 혹시나 파이 네트워크 테스트넷에서 다른 해킹 문제나 그런 에러 문제가 있었는지 히스토리를 직접적으로 검색을 해보았지만 역시 그 또한 발견을 하지 못했고요. 그렇다면 제 주관적인 생각으로는 아직까지는 파이코인이 보안상 꽤 만족스러운 블록체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물론 만족스러운 속도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자, 오늘은 파이코인의 방패 설정에 대해서 살짝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시는 부분이고, 방패 설정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방패를 설정하면 보상을 받게 되는지에 대한 얘기인데요. 제가 누차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파이코인 백서를 읽어보시면 파이코인은 스텔라 컨센서스 프로토콜, 즉 SCP를 기반하여 블록체인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스텔라 루멘의 합의 알고리즘이기도 하고요. 스텔라 루멘의 백서와 파이 네트워크 백서를 비교해 보아도 꽤 같은 부분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고요. 특히나 SCP의 특성을 보시면 기존의 합의 방식인 POW나 POS에 비교해도 상대적으로 탈중앙화를 더 이루면서 빠른 처리 능력을 가지고 있기에 미래에는 실제 화폐처럼 많은 거래량을 문제없이 소화하기에는 가장 적합한 시스템이 아닌가라는 또 생각이 들고 있고요. 백서를 찾아보시면 SCP는 사용자가 누구를 신뢰할 것인지 직접 선택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형성된 신뢰망을 이용하여 합의에 도달하는 방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한번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모든 가상화폐들은 블록체인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 블록체인에는 각각 나름의 합의 방식이 존재합니다. 블록을 하나의 거래 장부라고 비교를 해보았을 때 그 거래 장부가 조작된 것이 아니고 모두에게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유효한 장부라는 것이 뒷받침이 되어야 그 블록체인 또한 유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악의적으로 가짜 장부를 마구잡이로 만들어낸다거나 오류가 생기는 장부가 중간중간 만들어지더라도 새로운 장부만 존재하도록 하는 기술이 바로 블록체인 합의 방법인데, 그 합의 방법을 비트코인은 POW 방식을 써서 진짜 장부든 가짜 장부든 연산 문제를 풀어야만 하나가 겨우 생기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짜 장부가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진짜 장부의 수에 비해 적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가짜 장부는 새로 고침이 되어서 없어져 버린다, 이런 이론인데요. 여기에 대한 설명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여러 가지 다른 비유와 설명으로 항상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짧게 하고요. 이 문제가 연산 문제를 풀어야 한다라는 점 때문에 엄청난 컴퓨팅 에너지 소비와 환경 오염, 그리고 기득권층만 채굴이 가능해졌다라는 단점도 나왔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렸었고요. 하지만 SCP 방식은 이런 기존의 합의 방식에서 연산이라는 부분을 없앴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 공정하게 누구나 그 장부에 대해서 투표를 하고 동의를 얻으면 그 장부가 유효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블록체인의 한 부분이 되도록 인정하자, 이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점은 연산이라는 작업을 없앴기에 POW의 비트코인과 비교를 하자면 동의를 얻고 블록체인의 유효한 거래 정보를 딱 올리는 데 시간 자체가 엄청 빨라졌으며 불필요하게 에너지가 소비되는 일도 없어졌습니다. 원래 이런 투표 방식 시스템으로는 BFT 방식이 존재는 했었습니다. 다만 BFT 같은 경우에는 거래 정보가 유효한지 아닌지 판단하는 권한이 선택받아져야 했으며 중앙집권적 시스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ASP는 이 부분을 약간 다른 방식으로 바꾼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ASP는 누구나 거래 정보가 유효한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쿼럼 슬라이스라고 표현하는 신뢰하는 노드들의 그룹을 스스로 선택하여 새로운 장부에 대한 유효권을 투표할 수 있습니다. 위의 그림처럼 쿼럼 슬라이스는 서로 겹쳐져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개인 또는 집단도 중앙이 될 수 없기에 모두 평등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각개의 집단도 서로 랜덤한 노드에 의해서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각 개인과 집단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있고 어떤 투표를 할 수 있는지 감시할 수도 있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보자면 각 개별의 노드가 서로에 대한 신뢰도의 티어도도 가지고 있어서 예전의 의사결정에 대한 히스토리를 토대로 그 노드의 의견을 찬성하고 받아들이는 확률의 알고리즘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SCP는
새로운 거래 장부가 유효한지 합의하는 과정을 모두가 진행할 필요도 없이 각각 신뢰하는 노드들끼리만 투표만 하더라도 쉽게 결과값에 도달한다라는 그런 복잡 미묘한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때문에 SP를 기반으로 하는 스텔라 루멘 같은 경우에도 초당 수천 건 이상의 트랜잭션을 딜레이 없이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었고, 파이코인도 스텔라의 속도를 잇는 휴대폰 코인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파이코인의 백서를 보시면 컨트리뷰터라는 부분이 있는데, 자신이 알고 신뢰하는 파이네트워크 유저 목록을 제공하여 글로벌 신뢰 그래프를 제공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방패 설정과 같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모든 파이코인 유저들은 추천인 아이디를 적고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서 일단 1차 신뢰 그래프가 형성이 됩니다. 추천인의 아이디를 어디선가 보고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당신은 로봇이 아니라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고, 당신의 추천인 또한 똑같은 과정으로 가입했을 거기에 두 명의 신뢰 그래프는 악의적 의도가 없을 확률이 크게 존재합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가족이나 믿을 수 있는 친구로 방패를 설정할 경우 당신의 신뢰 그래프는 알고리즘상 엄청나게 건전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런 유저가 많아질수록 SCP 알고리즘은 어떠한 해킹 공격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확률의 계산으로 잘못되거나 조작된 거짓 장부를 다 없앨 수 있게 됩니다. 즉, 방패 설정이 얼마나 파이 네트워크의 보안상 중요한지 아셨을 건데요. 이 컨트리뷰터, 즉 기여자라고 불리는 방패 설정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일단 3일 동안은 기본 채굴을 끝내셔야 시작이 가능해집니다. 여기서 채굴이란 24시간마다 들어오셔서 채굴 버튼을 3번은 눌러주셔야 한다는 얘긴데요. 이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채굴 버튼을 매 24시간 동안 누르게 하는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하나가 본인이 로봇이 아님을 증명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후 기여자 되기를 클릭을 하시고 믿을 수 있는 분들을 선택하시면 채굴 속도가 50%까지 증가하는 혜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나는 그 누구와도 파이 네트워크를 공유하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방패 설정을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도 SCP 알고리즘은 당신을 임의로 다른 쿼럼 슬라이스 중 하나의 노드로 선택을 할 것이기에 상관없다는 얘기죠. 단점이라면 당신의 채굴 속도에 대한 인센티브는 없어질 것이고요. 딱 그 정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생각해서 다른 사람들은 여러 개의 그래픽카드로 비트코인을 채굴할 때 당신은 한 개의 그래픽카드로 채굴하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오픈 카톡방이나 온라인에서 검색하시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도 방패 설정에 대한 자세한 검색이 가능하고요. 이어서 파이 네트워크 설치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파이코인을 설치하는 방법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인의 휴대폰에 구글 스토어에 들어가서 파이 네트워크를 검색하여 다운받으세요. 그러면 첫 화면이 페이스북으로 인증을 할 것인가, 휴대폰 번호로 인증을 할 것인가 물어보는 화면인데요. 이 둘 중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나중에 KYC 인증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지금은 휴대폰을 바꿔야 할 시 연동하는 정도의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냥 페이스북으로만 연동을 시켰습니다만 핸드폰으로 연동하실 분들을 위해서 국가번호를 선택하기 위해서 나라를 고르시고 한국에 계시면 당연히 South Korea 그리고 플러스 82번 요거를 고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를 입력하시면 되는데 제일 앞에 0 하나를 생략하셔야 됩니다. 원래 국가번호 뒤에 전화번호 0 하나는 생략하는 거, 그것은 원래 그렇습니다. 즉 본인의 전화번호가 010-777-1234이라면 한국 국가번호 플러스 82를 선택한 후에 0을 생략한 후 10-777-1234만 적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이름을 입력하는 창이 뜹니다. 영문 이름은 first name에 입력을 해주시고 last name에는 성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름이 홍길동이라면 길동을 first name에, 홍을 last name에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아래 choose your name에는 영어로 아이디를 만드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자에서 20자까지 생성을 하시면 되고요. 이 아이디는 본인이 새로운 가입자에게 추천 코드로도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제가 좋아하는 아이디 NOENDAND로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화면이 뜹니다. 바로 인비테이션 코드, 즉 추천인 코드인데요. 본인이 로봇이 아님을 증명하는 곳이죠. 여기에는 제 아이디 NOENDAND를 적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에는 다른 새로운 가입자들에게 본인이 생성한 아이디를 추천해 주시면 본인의 채굴 속도가 빨라지니 한번 시도를 해보시고요.
그러면 여기에 제 아이디 NOENDAND를 입력하고 밑에 서브밋 버튼을 누르면 끝이 난 것입니다. 보라색 단추들을 누르시고 시작을 하시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번개 모양의 단추를 누르셔야 채굴이 시작이 됩니다. 단 누르신 후에 24시간 후에는 채굴이 자동 중지되니 24시간마다 들어오셔서 채굴 버튼을 누르는 거, 그거 꼭 하셔야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물론 24시간마다 알람 기능이 있으니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번개 버튼을 누르면 화면 제일 위에 서서히 올라가는 숫자가 바로 본인이 채굴한 파이코인 양입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조만간 다음 영상으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